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소신고가 된 게 발각이 되면 이 업체의 세무조사 대상권이 돼요.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동도다성연구소 이영길입니다. 그동안에 이익소가 중심으로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압상속, 명의신탁 쭉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일부 이제 회원들 중에서 세법에 대한 기초 법률 지식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 법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법상에 나오는 부분하고 세법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전 국민의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8조에는 납세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어서 59조에 보면 조세 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조세 법률주의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게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국가. 예. 국가라는 존재는요,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권 보장을 확실하게 가장 최대한 받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단체죠. 일반 단체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 치안과 국방,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제일 강력한 단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국가의 최대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죠? 예. 기본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 그죠? 사람 잡아가고 하는 거 무섭잖아요. 그 신체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자본주의 사회니까 예, 재산권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재산권 보장, 그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거죠. 기타 뭐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뭐 등등 계속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신체의 자유에는 모든 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소출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보장은요, 이 재산권 보장 마찬가지로 이렇게 59조의 법률주의를 선언한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 조세 법률주의인데요. 선언한 이유는 왜 법률에 의해서 할까요?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제 손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손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뽑은 국회의원이 나를 대리해서 국회에 가서 법률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법률에는 나의 대리인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만든 법률에 제가 구속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이유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내가 손수 뽑은 대표자에 의해서 어떤 세금을 만들고 그 세금을 부과할 때는 세율을 얼마로 해라. 이걸 법률로 정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걸 하고 있고 이 헌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이 각종 세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세법의 가장 기본이 게 바로 국세기본법이죠. 국세기본법, 그 징수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세법을 법인세든 소득세든 공부를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 툭 하면 시행령으로 넘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법률에 대한 명령 체계를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헌법이 있죠. 그죠? 헌법이 있고, 헌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법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명령. 헌법은 아까 우리 뭐 잘 아시는 거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명령은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령이 있어요. 총리령. 그 다음에 각 부처에 따른 부령이 있습니다. 근데 총리령 거의 쓰질 않고요. 시행령이라 그러면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고요. 각 부처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령이다 그러면 이거 시행규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시행규칙. 이건 시행령. 이렇게. 헌법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할 수가 없죠. 그걸 법률로 해서 다 합니다. 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법률에서 다시 또 명령에다 위임을 합니다. 항상 법률에서 명령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할 때는 범위를 정해야 돼요.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죠. 그럼 이 명령은, 법률은 국회에서 하지만 명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명령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회에서 만든 법률이 가장 정당성이 강한 거죠. 물론 명령도 우리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만든 건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이 명령에는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보다 하위에 있는 게 또 뭐가 있냐고 좀 조례가 있어요. 예.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헌법, 법률, 명령 다음으로 효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법률이 도시계획법을 만들었다. 그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법률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를 줘가지고 명령에다 위임하면 명령도 어떤 범위를 정해서 또 조례에다 위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조례 같은 조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재미나는 이야기를 한 말씀을 드리자면, 헌법 여기에 조세 법률주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체의 자유는 재형법정주의인데, 신체의 자유만큼이나 재산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는 가장 국가에서 강력하게 가져가는 세금을, 징시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징시할 때도 어떤 법률의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 한번 제가 사우나를 갔었는데요. 사우나 갔더니 우람한 이 깍두기 주신 청년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보니 어깨에 문신을 새겼더라고요. 문신을 어떻게 새겼냐. 이렇게 새겼어요. 인투비오 프로 리오. 예. 이 형사법의 대원칙이잖아요. 정부는, 국가는 권력과 정보를 다 소유하고 있죠. 공권력으로서 일개 국민을 대할 때는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국민을 조사하고 국민의 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처벌할 때는.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그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 문구입니다. 그 깍두기 아저씨는 다른 사람한테 위압감을 막 줘가면서 살아가면서 막상 경찰 조사받을 때는 이 원칙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형사법에서는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재형법정주의도 이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81조의 3에 보면요, 이거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답니다. 예. 그래서 재산권 보장도 애매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가야 되잖아요. 신체의 자유만큼이나 재산권 보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할 때 외부 조정 신고라고 있습니다. 외부
조정 신고. 외부조정 신고는요,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한 내역을 이제 세무조정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다 해당이 돼요. 뭐, 사업소득이 1년간 사업소득이 3억이 넘어가거나, 또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세액 감면을 받거나, 이런 혜택을 받거나, 이런 기업, 중소기업들도 다 외부조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부조정 신고는 뭐냐면, 직접 하지 말고, 소위 세무조정 신고를 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외부조정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요, 무신고로 해서 무신고 가산세 내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는 20%잖아요, 최하. 20%에서 부정행위가 끼면 60%까지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외부조정 신고를 다 거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세무사한테 이거 이렇게 해줘. 그러면 세무사가 나 그렇게 못해. 하게 되면 다른 세무사한테 가도 부탁을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조정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세무사분들이 신고를 대행할 거 아니에요. 대리해서 세무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딱 맞게 제로 맞춰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과다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소 신고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가소 신고를 하는 경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접대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복지비로 옮겨서 뭐 다른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된 거예요. 3년, 5년 후에. 발각이 되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2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1,000만 원만 과소신고를 한 거죠. 3년 후에 발각이 돼서 1,000만 원, 이제 1,000만 원 신고됐으니까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추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추징이 나옵니다. 이 추징이 나오는데 그냥 추징 이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소신고했으니까 가소신고는 이게 10%에서 40%까지예요. 부정행위가 끼면 40%고 일반적인 가소신고는 10%입니다. 그러니까 10% 추징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3년 동안 납부지원 가산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 10만 분의 22. 10만 분의 22니까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8.03% 나옵니다. 예. 이 세금까지 같이 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 계산 한 300만 나올 거예요. 300만 나옵니다. 근데 이 가소신고가 딱 해가지고 추징을 다 하니까 대표님이 생각이 억울하잖아요. 세무사분들한테 돈 줘서 대리신고 하려고 했더니 가소신고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은 더 내는 건 자기가 내는 건데 이 세무사가 잘못해가지고서 이거 더 나왔으니까 나머지 3, 400 나오는 거는 세무사 당신이 내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면에 가다신고를 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가다신고를 하는 경우를 보면 원래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 잘못해서 2,000만 원을 냈어요. 그럼 나중에 한 3년 후에 이게 발각이 돼서 1,000만 원을 가혼합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급. 환급받을 때는 연 1.2% 정도 되는 이자가 붙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다신고 했다가 1,000만 원 돌려받으니까 대표님은 공돈 받은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1,000만 원을 3년 동안 국세청에 안 놔두고 내가 가지고 좀 다른 데 사용하면 기회비용도 있었을 텐데 생각도 들겠지만 어쨌든 이자가 딸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뭐 하고서 환급 받은 걸로 이자 조금 받은 걸 만족하고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가소신고죠. 가소신고에서는 세무사가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좀 덜 가게 하려고 해서 줬던 것이 발각이 돼서 추징이 나왔는데 그 가산세를 세무사가 물어냈단 말이에요. 100만 원 조정료 받으려고 했다가 더 많이 물어내잖아요. 이런 일대로 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소신고가 된 게 발각이 되면 이 업체의 세무조사 대상 건이 돼요.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지는 않아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명백한 경우,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여기에 확실한 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그런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부정행위에 의한 가소신고가 된다고 그러면 세무서 대상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또 세무사 입장에서는 국세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평생 이걸로 신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건 이제 보세요. 이 세무사든 회계사든 변호사든지 간에 이 가소신고 하겠어요? 거의 안 하죠. 웬만하면 가소신고로 간다는 거, 웬만하면. 가소신고하면 돌려받으면 이자도 조금 나오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요. 세무사나 이 회계사들은요, 한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면 한 1,100만 원 정도 신고를 해요. 맞추어서. 이거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이 다 합해서 한 300만 업체가 세금을 낸다고 보면 300만 업체에다가 한 기업에 10만 원씩만 얹어도요, 3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인두비오 프로리오라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거로는 형사대원칙이 이 재산권 보장하는 증세권에도 적용이 돼서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의심스러울 때는 국세청의 이익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용감한 시민이 계시다면 이거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 해볼 만하죠. 그러면은 적어도 예부조정 신고, 이게 신고 의무가 사실은 예부조정 신고 의무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실은 법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 매기는 이거는 좀 심하죠. 이거를 예부조정 신고를 거치면 뭐 10%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 안 하면 20% 그냥 무신고 가산세까지 때린다는 거는 좀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형사적으로는 이 대원칙 인두비오 프로리오를 지키고 있는데, 정작으로 징세권을 행사하는 조세에 부과할 때는 그런 게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국세청의 이익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세의 종류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법 기초 상식편이 이어집니다.